마감 전략 A+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소연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이것이 잘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주는 그 손실 폭이 26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즈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그러할까요? 그동안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것 때문에 주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게 잘 풀린다고 해도 그렇게 득될 것이 없다라고 하니요. 시장 상황을 어떻게 가늠해야 할지 참 어렵습니다. 또다시 눌림이 나오고 쉬어가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오늘장이고요. 개별주들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서 몇몇 바이오주들, 수소차 관련주들 이렇게 좀 튀어 올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줘야 될지 오늘을 위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전략 A+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종목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라다이스로 시작을 해볼까요? 주가는 3% 가까운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중국인 관광객들 이제 유입이 될까요? 카지노 드롭백에 대한 분석이 나왔는데요. 중국 VIP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이 좀 꽤 잡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 폭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천에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 복합 리조트 여기서의 매출이 이제 올해 빨리 잡히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인데 손익분기점을 올해 중에 넘길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주가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19,750원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2만 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메일유업 쪽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꾸준히 유입됩니다. 이렇게 많이 샀던가요? 올 1월에 슬슬 순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이더니 2월 들어서는 거의 매일매일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가는 나흘 연속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메일유업 86,500원대. 작년에 우유값도 인상했잖아요. 실적이 올해는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주식 투자 쪽에서는 한번 기대를 걸어봅니다. 주가는 5%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바이오주들, 최근 바이오주들을 포트에 담으라는 말 참 많이 들리는데요. 각종 이벤트들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번 달 말로 예정되어 있는 29일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암학회 말입니다. 국내 제약사들 몇몇이 R&D 이 주요 성과들을 발표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4월에 정부의 그 바이오주 관련한 어떤 정책 발표 이런 것들도 기대감을 불러 모으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종목들도 강하고요. 주요 종목들 가운데서는 오늘 셀트리온 3인방도 그리고 메디톡스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일제히 강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트론을 한번 볼까요? 파트론 실적 기대감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도 실적 잘 나왔습니다. 깜짝 실적 발표했고요. 올해 1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또 한번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오늘은 또 장중 대비 좀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투자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보겠습니다. 다음 달에 물적 분할하잖아요. 대외 환경에 취약한 정유 사업의 의존도를 줄이고 소재 사업 쪽 중심으로 해서 배터리나 등등해서요. 이런 쪽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관전 포인트인데 소재 사업을 분할해서 자회사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 있고요. 2% 넘는 상승으로 현재 SK이노베이션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의 하늘은 어떻습니까? 전남, 경남, 제주 나쁘긴 한데 그나마 괜찮다고 하고요. 그 외의 지역은 매우 나쁜 단계. 오늘도 하늘빛이 어둑어둑합니다. 가만 보아하니 이 미세먼지 이 문제가 오늘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관련주들도 단순 테마로 보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이제 슬슬 하고들 계신 것 같아요. 미세먼지 관련주들 정말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될지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또 하나의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보겠습니다. 비디비치 화장품 브랜드, 또 연작,
이것도 화장품 브랜드, 향수 브랜드로 딥디크 이런 주요 브랜드에서 매출 잘 잡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가도 어느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고점 수준까지 주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요. 오늘은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세계 인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비디비치 화장품의 매출이 그렇게나 잘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 네. 꾸준히 들리고 있습니다. 분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 기억으로는 이 종목을 두 번째 다루는 게 아닌가라는 그랬던가요? 생각이 좀 근데 꽤 드는데요. 오래전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작년으로 기억하거든요. 작년에. 네, 작년에 24만 원대까지 접근할 때 그때 당시에 비디비치가 선봉적인 인기를 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네. 조금은 이 신세계도 아시다시피 의류업체잖아요. 의류업체인데 신성장 동력으로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화장품 사업 때문에 그러니까 10% 전체 매출의 10%밖에 안 되는 이 화장품 사업이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주가를 현재 이끄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어서 조금 아이러니컬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이 화장품 사업 부분으로 인해서 뭐 실적도 늘어나고 뭐 주가도 상승을 하게 된다면 좋은 일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는 100만 개 넘게가 팔렸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 9월 달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이 비디비치와 같은 화장품 부분의 어떤 효과로 인해서 실적까지 이제는 전체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서 조금 앞으로도 계속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24만 원 조금 높긴 하지만 네. 실적이 관건일 것 같은데 실적이 조금 더 괜찮아지게 된다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실적이 단순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신세계인터 같은 경우에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100억에서 150억 원 사이에 정체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올해 1분기로 봤을 때 이 영업이익이 150억이 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150억 원을 상회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최대한 1,000억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제품의 인기가 아니라 이 인기가 매출 그리고 실적과 연결되는 이런 트리플 효과가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저는 24만 원 좀 높긴 하지만 우리가 중시경환의 신고가는 따라가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네.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 종목은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 포커스를 맞춰보게 된다라면은 좋아요. 의견을 한번 높긴 하지만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구간에서도 신규 접근도 네네. 괜찮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죠. 지금은 전 고점인 24만 원 부분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네. 추경 매수가 아니라 추적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추적 매수라. 네. 예, 좋습니다. 가는 말에 올라타라고. 네. 신세계 물론 모든 종목을 이렇게 올라타는 것은 또 아닐 거예요. 근데 이 종목만큼은 괜찮다라는 의견을 또 그렇죠. 한번 예. 챙겨보겠습니다. 역시 포인트는 화장품인 거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눈여겨볼 만한 첫 번째 종목 아주 화끈하게 신세계 인터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 이것도 혹시 네. 봤어요. 기억나시- 팀장님 거 봤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미세먼지 관련주. 네. 그때는 별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그때는 좋아요였죠. 좋아요 했나요? 네, 그때 탑픽으로. 아 그러셨어요? 네.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괜찮아 보입니까? 지금은 화가 나죠. 화가 그러니까 나지만 이 뒤에 보면 지금 예. 여의도도 보면 뒤에가 하늘이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바깥 날씨랑 네. 주 비슷한 것 별 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그 중국에 무슨 사막이죠? 거기 사막인데 무슨 사막 모래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한국에. 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될 정도이잖아요. 그죠. 사실 요즘. 마스크를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박스 샀어요. 저도요. 그냥 5월 달까지 그냥 교육 써야 될 것 네. 같아가지고. 퇴근길에 네. 우연히 봤는데요. 이제 지하철에 내려오는 이제 퇴근길 그 직장인들의 모습이 모두가 전원 마스크 착용이더라고요. 얼추. 근데 이건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지하철 안에도 조금 뿌연 것 같더라고요. 안 그렇겠어요. 뭐 제가 잘못 본 걸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실내도 네. 매한가지일 것 같다는 그 네. 느낌을 받아요 요즘. 그래서 요새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주 뭐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그 우스갯소리 하나 드리자면은 이건희 사택 있잖아요. 네. 한남동 자택 같은 네. 경우에는 이 공기청정 비용으로만 전기료가 250만이 넘게 나오는데 한 달에. 어머. 말 그대로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인데 그만큼 많이 사람들이 이제 신경을 쓴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조금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모나리자라든지 웰크론 같은 종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위닉스가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대우위니아 이 종목도 좀 부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 테마라면은 조금 일부분이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여쭤볼 수도 있는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미세먼지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저는 중국 먼지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미세먼지라는 이 표현을 2012년도부터 썼어요. 2012년도. 올해가 2019년도.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횟수로 한 8년째 미세먼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냐면은 그 테마라는 것이 계속 희석이 되고 선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테마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희석이 되는데 우리가 조류 인플루엔자 얘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크게 급등했었다가 최근에는 일시적 변동성이 끝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왜 그 미세먼지 관련주 같은 경우도 물론 너무나 좀 심각합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땐 역대급이거든요. 역대급인데 어쨌든 그 이 미세먼지가 심할 때마다 계속해서 한 번씩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 그 테마 효과가 제가 보기엔 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좀 일시적인 변동성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나빠요 의견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의견이 네. 바뀌신 거네요. 그렇죠. 어. 그때는 제가 좋아요 의견 드린 건 심각하니까 마스크를 쓰자는 경각심에 네, 제가 네, 좋아해 네. 드린 거고 네. 이제는 주가를 판단해야겠죠. 그렇다면 나빠요. 예. 안 보겠습니다. 예. 좋은 종목 많으니 네, 다른 쪽으로 눈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 종목 가볼까요? SK 이노베이션 네. 정유주냐 아니면 배터리주냐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 사이에서 매번 이제 양쪽 이슈 부각될 때마다 발을 하나씩 담그고 있으니까 계속 네. 살펴보게 되는 것이긴 한데 이제 물적 분할 이슈도 뭐 다가오기도 하고 네. 뭐 기업 가치가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팀장님의 분석 부탁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지수사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 보시면은 역을 한번 가보면 네. 뭐 롯데제과라든지 그 현대중공업,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지수사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그룹 같은 경우 지수사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게 된다면 SK 이노베이션도 물론 갈 것 같은데 사업부를 분할하는 물적 분할 방식으로 진행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부가 분할이 되게 되면은 돈이 되는 사업부는 당연한 얘기지만 주가가 잘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더 안 되는 사업부, 그리고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지주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주춤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래서 말인데 이 SK 이노베이션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말 그대로 그 석유 부분 그리고 배터리 부분 이렇게 분할이 될 것 같은데 석유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올해는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유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그런 시그널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좀 악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2차 전지를 봐야 되는데 물론 2차 전지 삼성 SDI와 상당히 좀 박빙입니다. 박빙인데 중요한 건 제가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전부 다 훑어봤어요. 일신 머티리얼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종목을 많이 봤는데 네. 2018년도에 보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 너무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올해 들어와서는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물론 물적 분할 이 부분도 M&A 이슈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 업황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2차 전지 분위기가 만약에 괜찮다라면은 아마 물적 분할되고 난 이후에 회사명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가 주가가 잘 가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2차 전지 분위기가 현재 좋지 않은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물적 분할 이슈로 인해서 그 사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부각이 되면서 일시적으로는 주가 급등을 하겠지만은 길게 봤을 때는 그 업황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말이 맞을지 틀릴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조금 확인하자는 관점에서 글쎄요. 이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점수를 주기는 네네.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시각. 이것도 별로 뭐 좋은 얘기를 못 듣고 가네요. 네. 혹여나 그래도 보유하신 분들이나 보유하신 네네. 분들에 한해서 좀 차트적인 분석도 가능하겠습니까? 별다른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죠. 그렇죠. 요즘에.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재 그 최근에 이런 그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네. 날짜를 보게 되면 작년 10월 달부터 유가 차트와 상당히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가 차트도 한번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유가도 마찬가지. 작년 10월 달부터 네. 지금 흐름이 네. 지금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흐름하고요. 그리고 지금 SK 이노베이션 주가 흐름을 보시면 거의 유사해요. 똑같네요. 네. 그래서 유가가 연동돼서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적 분할을 했을 경우에 석유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방금 보여드린 유가 차트와 제가 봤을 땐 똑같이 간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소재 부분이겠죠. 배터리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신규 상장주들이 상장 초기에 조금 급등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는 제가 볼 때는 큰 흐름이 없지 않을까.
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이 맞을지에 대한 제 예상이 맞을지에 대한 부분도 저도 확인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요도 나빠요도 아닌 글쎄요를 드린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저도 같아요. 꼭 기억하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잊지 않고요. 네. 예. 다음 종목 봐보죠. 네. IT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파트론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52주 신고가더라고요. 그리고 네. 오늘은 살짝 이제 윗골이 달면서 상승폭 좀 줄이는 네네. 모습이긴 한데 오늘 1분기에도 실적 잘 나올 거라고 하네요. 네네. 그럼 뭐 더 간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바닥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닥에서 돌아설 가능성?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에 진짜 연간 영업이 1,000억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상증자가 진행이 되면서 주가 그다음부터 공교롭게 또 실적도 꺾였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삼성전기가 없었다라면은 저는 카메라 대장주가 파트론이지 않나 그렇게 정도로 좀 좋게 보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 실적이 좋아진 이유가 단가, 그러니까 판매 단가겠죠. 이 부분이 계속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저는 노트 8을 쓰는데 노트 8 같은 경우도 카메라가 3개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전면 카메라만 해도 뭐 3개, 후면 카메라 1개 있고 4개로 늘어나는데 중요한 건 개수도 늘어났지만 우리가 고사양이잖아요. 계속 좋아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질적인 어떤 성장이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판매 단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효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돌아서줄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저도 리포트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 리포트에 저도 좀 동의를 한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작년에 턴어라운드가 됐지만 뭐 돌아섰다는 거 외에 어떤 뭐라 될까요? 고사양이라는지는 모멘텀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좀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 나왔고 올해부터는 아까 말씀 신세계처럼 실적이 요 종목도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150억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실적 효과로 인해서 바닥에서 좀 돌아서주는 흐름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시장이 좀 변수긴 하지만은 14,000원 부분까지는 조금 무리가 없이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실적이 받쳐준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뭐 제가 목표 주가를 지금 어떻게 말씀드려버렸는데 이 목표 주가를 참고해 보자면은 좋아요 의견이라는 것을 조금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네. 선 그어주신 네네. 그쪽이 목표가인 거예요? 네, 그렇죠. 와. 이게 그러니까 올해 예상되는 연간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15년 영업이익이 아시다시피 500억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수치를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 14,000원 부분대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장 탑픽으로 가야 되나요, 혹시 파트론? 그러니까 네. 좋아요 주신 게 신세계 신세계하고 인터랑 파트론 두 개. 네. 네, 그 박빙이죠. 중에 저는 하나만 가자면 어떤 게 더 나아요? 신세계 인터. 아, 그래요? 네. 네.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딜 것 같다. 근데 들어가는 그러니까 어쩌면 타이밍이잖아요. 네. 타이밍적인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그 시기가 신세계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파트론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네. 시기 문제로 일단 저는 신세계 인터를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계속 잘 나가고 있는 신세계 인터 올라가는 말에 타 모자라는 그 전략 신세계 인터 내일장 탑픽으로 꼽고요. 한번 눈여겨보도록 합니다.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 오늘 말씀 나눴네요.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